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3. 항상성 유지 세 번째, 체내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내 삼투압이라고 하는 압은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압력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 체온은 36.5도, 얘는 기체상수예요. 결국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입자수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즉 농도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양의 같은 세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 얘네들이 저장액에 넣었냐 등장액에 넣었냐 짠 고장액에 넣었냐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소금물에 절였을 때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맹물에 넣었을 때는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물의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며 세포가 터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론, 세포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도가 안쪽과 바깥쪽이 같아야 되는데요. 삼투 현상 때문이고요. 우리의 몸은 안쪽과 바깥쪽이 0.9%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져서 있습니다. 얘가 바로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보다 짜거나 싱겁게 되면 우리 몸에서 물을 더 마시거나 오줌량을 줄이게 되고, 또는 물의 양이 많다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오줌을 싸러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농도를 0.9%로 유지를 통해서 세포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여하는 항상성이니까 호르몬과 신경이 있을 텐데요. 호르몬의 경우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시상하부 아래쪽에 연결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엽과 달리 후엽은 이렇게 붙어져서 있더라 라고 했고요. 전엽은 간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이렇게 되는 반면에 얘네들은 간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콩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뇨, 오줌을 싸는 걸 저항하게 해서 내 몸 안쪽으로 물을 다시 콩팥에서 끌어오는 걸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내 몸 안쪽으로 물이 많이 끌어와지니까 혈관 안쪽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메스, 혈관이라고 하는 게 프레스, 압력을 느끼게 되면서 혈관 안쪽에 압력이 높아져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할 때나 혈압을 조절을 할 때도 이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콩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표적기관인 콩팥에서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되어서 혈장 삼투압, 즉 혈액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높다, 즉 피가 짜다라고 하게 된다면 혈액의 농도는 진하다, 즉 몸에 있었던 수분량이 적다, 그리고 무기염류의 양 자체가 많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게 되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혈액의 농도가 진하고 체내 수분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물을 마시게 되고요. 라면을 먹었으니 무기염류의 양은 많아져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해소를 하거나 또는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줌에서 물을 수분 재흡수를 통해서 끌고 오게 되면서 몸에 물이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얼굴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소금물을 마시거나 또는 땀을 많이 흘렸어요. 이때 땀을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체액이 몸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고요. 오줌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다만 방광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내 몸 땀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수 증세를 보일 수 있어서 올림픽 선수들이나 또는 마라톤 선수들이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들을 많이 먹어서 염분과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죠. 피가 짜게 되는 것인데요. 얘가 원인이 되어서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고 후엽에서 ADH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콩팥에서는 수분 재흡수를 통해서 오줌량을 적고 오줌 삼투압은 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낮기 때문에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소금물을 먹게 되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죠. 피가 짜고 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상 상황으로 낮추어 주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낮추어 주기 위해서는 오줌에서 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ADH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여파로 오줌의 양 자체는 오줌에서 수분을 끌고 오시는 거니까 적어지게 되고요. 오줌의 양이 적어졌으니 오줌의 농도, 즉 진하기는 진해지게 되는 것이죠. 얘는 무조건 결말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죠.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피가 연해지게 될 것입니다. 혈장 삼투압이 연해졌더니 이를 다시 정상 상황으로 높이고 싶은 것이죠. 높이기 위해서 ADH 분비량이 감소, 수분 제흡수가 감소가 돼야 되고요. 그 결과 얘는 높아지는 반면에 오줌 양은 많아지게 되고요. 물 마시면 오줌 많이 싸죠. 오줌은 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한 다량의 오줌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간내 시상하 후에 더 이상 호르몬 분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원인의 경우 혈장 삼투압이 용어가 나오고요. 결말의 경우에서도 혈장 삼투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모두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게 되는데요. 외우는 방법은 원인과 ADH의 분비량을 일치시키고 오줌의 혈장 삼투압, 즉 오줌의 삼투압을 높여준다. 다시 그래서 결론은 원인의 혈장 삼투압과 ADH의 분비량, 오줌 삼투압의 방향이 같다라고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간내 시상한부가 감지를 하게 되고 ADH의 분비량이 후엽에서 조절이 되면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것이냐 말 건지를 ADH의 분비량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결과 방광을 통해서 오줌량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줌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장 삼투압이 낮으니까 오줌에서 많은 양이 나가게 되면서 혈장 삼투압을 높여주고 만약에 내가 소금물을 먹어서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면 혈액으로 물을 가져가게 되면서 오줌량은 적어지고 진한 소량의 오줌이 나오게 되며 마지막 원인과 ADH의 분비량 그리고 오줌 삼투압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물을 마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 피는 연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1시간 있다가 오줌을 싸게 되면 다시 정상 상황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작용이지만 시간에 따라서 스케일을 늘려본 그래프입니다. 물을 먹게 되면 피는 연해지게 될 거고요. 오줌을 싸기 위해서 ADH는 적게, 수분 제흡수가 적게, 그래서 다량의 오줌이 분비가 되게 될 것이고 오줌 삼투압은 오줌 생성량과 반대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체내 수분량은 높고 시간에 따라서 체내 수분량이 낮아지는, 즉 오줌을 통해서 점차 수분량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구간 1과 2 중에 1이 더 높고요. 혈중 ADH의 농도는 오줌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니까 얘는 적고 이쪽은 ADH 분비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간 2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혈장 삼투압이 같더라도 체내 수분량은 물 마신 직후가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혈장 삼투압이 같을 수 있냐면 물이 많이 있고 용질이 많이 있어요. 미네랄 워터죠.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양은 적어지고요. 용질의 양도 적어서 0.9%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키가 크고 체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만약에 굉장히 마르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 둘 다 모두 다 0.9%로 동일한 혈장 삼투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의 농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키가 더 크기 때문에 몸에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비교한 체내 수분량을 비교를 하면 T1과 T2 중에서 T1이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혈장 삼투압의 변화는 굉장히 조금인데 오줌의 생성량의 변화는 굉장히 큼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 혈장은 몸에서 있는 피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고 해서 농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반면에 오줌량은 한 번에 다량을 쌀 수 있죠. 어떤 느낌이냐면 대기업 회장이 100만 원 가치와 우리의 100만 원 가치가 물론 100만 원은 소중한 돈이지만 우리가 뭐 1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큰일이 나지만 대기업 회장 100만 원이 없다고 한다고 엄청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당연히 주식 100만 원으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혈장 삼투압에서 물 5배 정도는요, 우리 몸에 체액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양 자체가 적지만 오줌의 경우에서는 물 페트 1ml를 한 개를 먹게 되면은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동폭이 크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드러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그래프에서 말했다시피 ADH가 원인이냐 결과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ADH가 원인이 되면 혈장 삼투압과 방향이 얘가 결과가 되니까 반대가 될 것이고요. ADH 양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체액량으로 물을 많이 끌어오게 될 것이니까 내 몸 안으로 혈장 삼투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ADH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체액량이 몸 안에 많아지게 되면서 혈압은 올라가게 되죠. 액체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오줌은 적게 싸게 될 것이며 반대로 삼투압은 진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DH가 많아지게 되면 몸 안에서 수분을 끌고 오니까 오줌은 적게, 삼투압은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혈액량, 즉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게 되면 ADH는 더 이상 분비될 필요가 없죠. 반면에 낮아지게 됐어요. 체액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ADH의 농도를 진하게 하면서 그 결과 내가 몸 안쪽으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혈장 삼투압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ADH는 얘가 원인이고요. 결과니까 원인일 때는 방향이 같다라고 했고 결과일 때는 방향이 반대다라고 했었죠.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이 원인이게 될 때는요. ADH는 더 이상 분비량이 많아질 필요가 없고요. 혈액량이 마찬가지로 많아요. 그렇게 되면 ADH는 적게 분비가 될 거고 혈장 삼투압, 피가 짜요. 그러면 ADH의 분비량이 원인이니까 얘가 원인이니까 많아져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X축과 그래프의 안쪽이 원인이 되게 될 때에 ADH나 다른 요인들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오줌에서 물을 끌어온 것이니까 오줌량은 적어지고 오줌 삼투압은 많아져지게 될 것이며 이때 변화하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DH가 원인이 될 때 혈장 삼투압은 방향이 결과니까 결과 혈장 삼투압은 반대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ADH가 많아지게 되면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변화하는 오줌은 결말, 혈압의 변화는 오줌을 끌어왔기 때문에 높아지고 혈장 삼투압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만약 같게 된다면 요걸 모르는 상태일 때 정상 상황에 비해서 ADH의 농도가 높아지는 결말이 있었네요. 그것의 원인은 정상량보다 혈액량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ADH를 통해서 혈액량을 보충하고 싶은 것이고요. 반면에 혈장 삼투압이 이만큼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상보다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ADH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면서 오줌으로 액체를 내보내게 되고요. 혈액량을 낮춰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다양한 자료를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과 후엽을 제거한 동물이 있었어요. X와 소금물을 순서 없이 넣었다고 하고요.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X는 항이뇨 호르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물질 A와 B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었는데요. 소금물을 먹게 되었었을 때 하나의 경우에서는 반응이 없었었죠. 반면에 B를 투여하게 되니까 오줌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호르몬을 처리를 했더니 줄어들게 되는 것이 바로 오줌량이 되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 B는 ADH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럼 A가 소금물인데 소금물을 먹었을 때 정상인은 줄어들었지만 얘는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금물을 먹게 되면 정상 상황일 때 혈장 삼투압이 진해지게 되면서 후엽에서 ADH 분비량이 늘어나고 수분제 흡수가 촉진되면서 오줌량은 줄고 오줌 삼투압은 진해져야 되는데 후엽을 제거했기 때문에 수분제 흡수도 안 되고 오줌량의 변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엽을 제거해서 ADH의 반응이 없었을
얘가 후엽을 제거한 동물, 이쪽이 정상 동물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의 혈장 삼투압과 ADH와 오줌의 삼투압이 같은 방향이다 라고 한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ADH가 원인, 혈장 삼투압이 결과일 때는 반대다 라고 하는 점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 혈장 삼투압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되었을 때는 방향이 같고요. 혈액량이 높았을 때는 ADH가 적게 분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ADH를 통해서 물이 흡수가 안 되겠죠. 혈압도 마찬가지로 높게 되면 ADH가 적게 되면서 분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최종 내용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방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